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엔 정말 배수진을 치고 해보자 라고 결심할 때가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배수진을 살아 돌아갈 길을 스스로 끊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절박한 사기, 고취용 전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려 2200년 전 이 기상천외한 전술을 처음으로 창안해낸 천재 병법가의 머릿속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배수진은 단순한 도박이나 결사항전이 아니라 당시 전장 공간의 지리적 환경과 적의 심리를 완벽하게 역이용한 천재적인 필승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신은 역사에 남을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립니다. 전체 병력 중 1만 명을 따로 뽑아 강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꼼짝없는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병법의 기초 중 기초가 바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며 싸우는 것인데, 거꾸로 퇴로가 꽉 막힌 거센 강물을 등지고 배수진을 친 것은 한신의 전체 병력이 아니라 그 중에서 따로 뽑은 1만 명이었습니다. 한신 본인은 나머지 병력과 함께 대장기와 북을 들고 별도로 조나라 진영에 도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한신이 직접 대장기와 북을 앞세우고 조나라 진영 앞으로 나아가 시비를 겁니다. 화가 난 조나라 20만 대군이 성문을 활짝 열고 쏟아져 나오자 한신은 싸우는 척하다가 깃발과 무기를 버려둔 채 헐레벌떡 뒤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망친 곳은 전날 강을 등지고 쳐두었던 배수진 진영이었습니다. 저놈들을 다 강물에 빠뜨려라. 조나라 대군은 공을 세우기 위해 본진을 텅텅 비워둔 채 한나라 군대를 쫓아 배수진 진영까지 몰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신이 노린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조나라의 20만 대군이 본진을 비우고 모두 쏟아져 나오자마자 산꼭대기에 숨어있던 경기병들이 다람쥐처럼 내려와 텅 빈 조나라 진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꽂혀있던 조나라 깃발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2000개나 빽빽하게 꽂아버렸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강가에 진을 친 한나라 군대가 무너지지 않자 지친 조나라 군사들은 일단 본진으로 후퇴해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본 조나라 군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전해야 할 자신들의 본진에 한나라의 붉은 깃발이 수없이 나부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본진이 함락되었다. 우리의 가족과 식량이 모두 한나라에 넘어갔다. 극도의 공포에 빠진 20만 대군은 지휘관의 통제를 벗어나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대군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무적이었던 서초패왕 항우는 이제 한신과 유방의 군대에 겹겹이 둘러싸인 채 도간에 든 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드디어 천하장사 항우의 몰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편 제구편에서는 초안전쟁의 최종 결전지인 해하 전투가 펼쳐집니다.